네,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네, 요즘 매일매일 시장 보는 재미가 있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특히 대형주들이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내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 안 사서 그런가? 아니면 빈살만이 마침 왔는데 빈손으로 가려고 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대응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또 굉장히 숨은 고수세요, 여러분. 수익률이 아주 높은 그런 고수를 저희가 모셔왔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예, 팩트니까. 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투자의 고수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에서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조정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9% 하락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75%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낙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39.1원에 마감됐는데 제가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환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1월 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에서 70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미국의 10월 CPI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급락을 했죠.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서서히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은 지난 10월 달처럼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장세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간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코스닥 증시에서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특히 바이오 종목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SM,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등을 순매수했는데요. 코스닥 종목에 한정해서 본다면 엔터 쪽인 SM과 JIP를 가장 많이 샀고 반도체 쪽에서 한정해서 본다면 리노공업과 아까 소개해드린 HPSP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를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순매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한 이유는 바로 어제 국내 증시 급락의 원인이었던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우려감도 나왔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20%가량 감산한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가장 사업 구조가 유사한데요. SK하이닉스는 시초가로 마이너스 10% 급락해서 출발하기도 했죠. 이후 반등을 노렸지만 지수 상승을 되돌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과 NC소프트, 크래프톤, 고려아연, 카카오, 하이브 등을 매수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NC소프트와 크래프톤 같이 대형 게임사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이고 코스닥 증시에 한정해서 본다면 풍력 쪽인 삼강 M&T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인 레고캠 바이오와 알테오젠, ABL 바이오를 최근 연속적으로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건설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LNF, T3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좀 파는 게 궁금했는데 앞서 네.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저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샀다가 이제 좀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는 매력이 떨어져서 당분간 안 들어올 것인지 네. 아니면 잠깐 파는 것인지 왜냐면 외국인이 그래도 우리 시장 많이 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V자로 반등을 해서 어제 떨어진 게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는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부터 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수가 반등해서 맞아요. 저점 대비 일부 종목들은 30-40% 이상 그렇습니다.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럼 원달러 환율과 함께 본다면 외국인들은 저점 대비 한 40% 이상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차익 실현할 욕구가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렇게 그렇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10월 달처럼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는 힘들고 당분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망이 짧게 잡고 맞습니다. 좀 네, 그렇게 트레이딩을 보고 있습니다. 하겠군요. 그러면 네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쉬운 장은 아닌데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보이는 뉴스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사우디 관련 뉴스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과 사우디가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관광 분야 쪽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까지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주라든지 UAM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면 최근에는 수소와 5G, 6G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사우디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각되었던 수혜주인 원자력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자 가지고 왔고요. 특히 어제 새롭게 바이오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바이오 종목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밀표적 치료제인 보로노이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사우디 바이오 기업과 콜레라 백신을 수출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또 국내 대표 바이오 종목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요 앞서서도 또 하나의 의문 가운데 하나가 어제 빈살마 왕세자가 오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매니저께서는 오히려 종목이 확산될 거라고 보시고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오늘 잘 안 맞네요, 오늘. 네, 그런데 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에 부각되었던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테마로 수급이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소랑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5G, 6G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제가 말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바이오 지식인데 네. 어떤 종목 투자할 만합니까? 오늘은 알테오젠 가지고 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및 바이오 시밀러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기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즉 SC 제형으로 투여 방법을 바꾸는 그런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알루로니디아제를 이용한 SC 제형 기술은 글로벌에서 알테오젠과 미국의 할로자임 두 군데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기술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알테오젠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히알루로니다제 같은 경우는 피하, 즉 피하에 있는 인간의 피하 내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서 혈관 내로 약물이 좀 더 빠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런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차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2020년도에 알테오젠은 연초 대비 약 10배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 4조 6천억 정도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후에는 거품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고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21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당분간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현 구간부터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바이오주들에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게임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사 내용은 중국 간영 매체가 게임 산업을 성장해야 할 산업이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도까지 중국 정부는 게임 업체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규정하면서 네, 청소년들의 게임을 상당히 규제하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게임을 단 3시간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금, 토, 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각각 1시간씩만 게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완화되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종목으로는 국내 리니지를 개발한 NC소프트와 그리고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과
미르와 위믹스 코인을 개발한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넵튠, M게임이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중국이 아편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로 가장 유명한 게임이죠. 저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크래프톤을 BJ들이 게임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아, 진짜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프리카 TV를 보시는군요. 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출시됐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2018년도에 출시됐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약 10억 건 누적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주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는 2020년 기준 게임 앱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 건수 2억 7천만 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 7월 28일 날에는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최근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4,33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40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8% 하락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우려를 한 방에 불식시켜줄 이제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12월 2일 날에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22에서 전시될 정도로 크래프톤에서 주력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크래프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장 이후에 상당히 부각되었던 종목인데 이후에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매출 의존도가 너무 컸다라는 점도 부담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모바일 이슈도 있었고 해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1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게임 완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1차 매수 조정 시에는 20만 원 부근에서 다시 2차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6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별풍선도 쏘고 좀 그러시나요? 별풍선은 안 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의 눈물을 흘리는 새, 눈물을 네. 마시는 새. 그것도 눈맛의 2024년에 출시하는 걸로. 이게 네. 엄청 인기가 많을 거라는 기대가 높다고 하네요. 자, 네. 크래프톤까지 봤습니다. 엠비엔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